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심중 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또? 하예가 새로 산 게 있어요. 자랑하고 싶대요. 안 보이는데요? 카메라입니다. 지금은 잘 아기형 보니까 카메라. 아기상어 카메라를 샀어요. 자, 오늘은 유행하고 있는 수면법, 파버 수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파버 수면법은 지금 젊은 엄마들 가운데 엄청 유행하고 있는데 하온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유행하진 않았어요. 그게 수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울리면서 재우는 건데 생후 6개월 이후부터 아기를 독립된 방에서 재우면서 처음에 이제 안아주지 않고 엄마랑 따로 있는 방에서 재웁니다. 그러면 아기가 울겠죠. 울면은 이제 5분 안에 안아주고 해서 엄마가 같이 있다는 거를 알게 해주면서 재우는 건데 요즘 엄마들은 이제 안아주기가 싫으니까, 왜냐면 안아주면 발 아프고 자기들 좀 힘드니까 이제 울리는 거죠. 막 울려요. 2시간, 1시간 그렇게 계속 울려요. 그러면 아기가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거든요. 그렇게 2, 3일, 4일, 일주일 지나면 아기가 2시간 울지 않고 1시간 30분, 뭐 이제 15분 이렇게 줄여가면서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엄마가 내가 아무리 울어도 엄마는 안아주지 않는다 생각하고 지쳐 쓰러져 잠을 자는 방법인데, 그게 지금 젊은 엄마들한테서 유행하고 있어요. 뭐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 한다는 엄행 아행 교육법 가운데 하나인데, 대부분 엄행 아행 육아관 중에서 엄행 아불행으로 넘어가거든요. 아불행. 그래서 그 수면법을 인터넷에 이제 커뮤니티에서 엄마들이랑 공부해 봤더니 그 파버법이라는 수면법은 소아병동이나, 그러니까 그 간호사들이 일일이 재워서 그냥 이렇게 다 잠고 이쪽으로. 소아 간호사들이 일일이 안아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울리면서 재우는 거고, 우리 하온이랑 하에도 태어나자마자 조산으로 2주씩 인큐베이터에 있었거든요. 니큐에 뭐 뚜껑이 열리는 인큐베이터라서 다른 인큐베이터 애들보다는 막 이렇게 많이 심하진 않아서 호흡곤란으로 갔었지만 그래도 숨을 못 쉬어서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2주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울면서 잠들었었겠어요. 그리고 그런 소아병동이라든지 고아원에서 쓰는 방법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다른 엄마들이랑 공부했을 때 그거는 부모가 있을 때 쓰는 법이 아니라 소아병동이나 고아원에서 이제 쓰는 거죠. 일일이 안아서 재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런데 요즘 엄마들은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독방에 가둬놓고 아이들을 재우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많이 악하죠. 서양에 있는 문화라면서 이제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따로 독립수면을 하니까, 아기 침대 그 벽 높은 거. 한국 엄마들이 세련돼 보이니까 이제 그거를 차용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유행이 되었는데, 저랑 커뮤니티에서 같이 공부해본 엄마들은 어떻게 결론을 지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빨간 약을 먹기 전에 이제 페미니스트 교육을 다 받고, 대부분 이제 정규 교육 과정들은 페미니스트 양성과 좌파 양성소니까 저도 공부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좌파 사상을 가지게 되었고, 뭐 하나님이랑 당연히 멀어져서 지냈고, 그런데 이제 미션스쿨 기독교 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 노출이 많이 됐죠.
뭐 그러기 이제 노출이 되면서 하나하나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귓등으로라도. 이렇게 들어보면 딥스테이트의 간증을 듣게 된 적이 있거든요.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그 일루미나티에 내가 돈 있었던 주고 샀다. 너가 돈 주고 샀어. 그 거기에 일루미나티나 딥스테이트 자녀 그 부부들도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결혼을 하니까 그 엘리트층이니까. 일반 의사, 판사, 뭐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은 딥스테이트급에도 못 들 정도로 이렇게 그 안에 네로라 하는 헐리우드 배우라든지 세계 부자라든지 엄청 잘 나가는 의사라든지 뭐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때는 몰라 그때는 완전히 음모론이었거든요. 제가 2000 한 몇 년도 2012년도부터 듣게 되었나? 2013년부터 듣게 되었었어요. 저는 그때 20대 중반 때 이제 막 인생도 잘 안 풀리고 있을 때 딥스테이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너무 충격 너무 딴 세상인 거죠. 나는 내 인생 안 풀리고 있는데 딥스테이트라는 세상은 완전히 애기들 잡아먹고 이제 말이 좀 샜는데 여하튼 딥스테이트 할 말이 좀 많긴 한데 일단 이게 육아법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면 그 딥스테이트 부부끼리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도 딥스테이트 자녀로 길러야 되니까 교육법이 들어가잖아요. 그 교육법 중 하나가 이제 밥을 실컷 잘 먹이다가 그 딥스테이트 아기가 이제 탈출을 했어요. 그 집을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교회 간증이 되었는데 뭐 직접 우리 교회에 온 건 아니었고 그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갑자기 방에 데려와서 방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좀 구해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방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계속 엄마 나 좀 빼줘 이렇게 계속 방문을 두드리면서 울잖아요. 그럼 안 열어주는 거예요. 몇 시간이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울다 지쳐서 6시간 7시간 뒤에 열어주는 거예요. 물도 안 주고. 그러면 그 아이가 헐레벌떡 놀라가지고 엄마 나한테 왜 이래? 엄마 나한테 왜 이래? 이러면서 달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귀세대기를 막 팍 때려서 이 아이가 밀려서 저 끝까지 간 거예요. 방구석 끝까지. 이유도 안 말해줘. 그러면 그 아이가 엄청 놀래가지고 하염없이 또 뭐 눈물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냥 어벙벙 있는 상태에서 흐느껴 울다가 또 엄마가 몇 시간 뒤에 또 와요. 그러면 또 엄마가 오니까 반가우니까 엄마 나 왜 때렸어? 이러면서 또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때려. 그럼 애기가 또 저 끝으로 가. 그러면 또 애기가 울어. 그리고 밥 간간히 줘. 간간히 이제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이렇게 막 간간히 줘요. 그 아이는 뭐 밥맛이 뭔지도 모르고 먹어요. 그러면 아이가 또 이제 엄마가 올 때마다 이제 맞으니까 반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기가 아무런 감정이 없는 아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왔어. 근데 울다 지쳐가지고 이제 왜냐면 반응해봤자 울어버리니까 그 엄마가 때려버리니까. 엄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거 엄마가 무서운 얘기하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아이가 이제 울다 지쳐가지고 엄마가 왔는데도 이제 반응을 안 하죠. 맞을까봐. 그냥 지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딥스테이트 엄마가 좀 헤드급 엄마가 이제 안아주는 거죠. 이제 안아주면 그래 이제 너는 이제 됐다. 이제 너가 됐다. 이러면서 안아줬대요. 그 여자가 이제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하고 사라졌다. 뭐 이런 간증을 본 적 있어요. 교회 간증. 그래서 그런 간증을 20대 때 중반 때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충격받았어. 어떻게 엄마가 애를 때리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유행하는 팝업법 교육법이 유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시도를 했는데 하은이가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은이는 젖을 먹으면서 자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저는 불가능하고 또 저도 아기가 있어야지
이렇게 꼭 안기는 인형 안듯이 이렇게 자야 저도 잘 자는. 그리고 모유수를 하면 서로가 잘 자거든요. 이게 호르몬 때문에 이렇게 포근하게 서로가 껴안고 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모유수를 하고 잠이 드니까 이제 그 문화가 이제 수면교육 문화가 유행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너는 왜 아이를 따로 재우지 않니? 그리고 뭐 통잠 재우지 않니? 왜 모유수유를 하니? 불행하지 않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혀 불행하지 않는데 하도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하니까 나는 행복한데 이게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주변에서 가스라이팅 문화가 생깁니다. 이게 분유수유를 강요를 하고 이렇게 아기와 떨어져 지내기를 원하고, 또 아이를 떼놓고 여행 가고 카페 가고 친구들이랑 노는 문화가 자유부인 혹은 엄행아행이라는 이름으로 유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거 유해. 그러니까 그런 거 왜 유행하는지 이제 하원이 입장에서 좀 이따 들어볼 건데, 이제 그 엄마들을 그 문화 자체가 딥스테이트 혹은 확장조가 뿌린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엄마와 아이를 일찍이 격리시켜 놓고 딥스테이트 자녀들처럼 무미건조한 아이를 만들어 버려서 감정이 없는 아이를 만들어 버리면 이 사회가 삭막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살아도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은 차가운 도시, 그리고 범죄에 무감각해지고 양심이 없어지고, 양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한 척도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유행하는 파브법 배후에는 확장조와 딥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한국 순혈 한국인들이 워낙 따뜻하게 크고 엄마가 헌신적이고 또 똑똑한 유전자를 가진 순혈 한국인이기 때문에 확장조들이 이 순혈 한국인을 악마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큰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문제아가 될 가능성도 있죠. 엘리트가 되더라도 감정이 무미건조해지는 문제야. 그러니까 EQ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온이랑 하혜랑 지금 이야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엄마 말이 길었지만 우리 그 배경 지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파법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르신들도 있고 아직 예비 부부도 있고 하니까, 우리 애국 우파 자녀분들은 그렇게 기르면 안 되니까 이게 유행에 선정되지 않게 길러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온이 입장에서 엄마와 떨어져서 자는 게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온아, 엄마랑 떨어져 자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 너 혼자 방에서 너 울면서 자는 건 어떤 마음이 들어? 집을 나가고 싶은 마음. 아니면은 음, 엄마한테 음. 째좀 부리고 싶은 마음. 엄마한테 또 또 무서운 건 없을까? 울 것 같은 느낌? 울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지. 응. 그치? 하은이는 지금 7살이고 엄청 씩씩한 어린인데도 밤에 자다가도 제가 옆에 없으면 엄마를 찾아요. 엄마 어디 갔었어? 이러면서 바로 인기척을 알거든요. 제가 밖에 나가서 유튜브 요즘에 배운다거나 뭐 다리 마사지를 하러 거실에 간다던가 뭐 이렇게 운동을 잠깐 필라테스 하러 간다면 아기가 눈치채서 이제 그때 좀 선잠을 깨서 엄마 뭐해? 빨리 나랑 자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하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하이는 엄마랑 떨어져서 자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혼자 자는 무서운 것 같아. 무서워서 거에 해오는 것 같아. 무서워서 눈물이 난다. 응. 맞아요. 어른들도 혼자 자면은 방에서 무서운데 아기들은 얼마나 무섭겠나요. 그리고 이 엄마의 살을 만지고 특히 모유 수유한 애들은 가슴을 부비적 만지는데, 하원이 말로는 이 가슴을 만질 때 어떤 느낌이 든다고? 뭐? 엄마 찌찌 만지고 자면은? 왠지 슬라임 만지는 느낌 같아. 클레이나.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짜증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 사라지고 잠이 오고 포근한 마음이 들지. 하에는?
플라이처럼 말랑하는 거 싫어해. 찌찌 이 끝에 여기 위에가 말랑하는 것 같아. 요즘에 슬라임이라는 것도 초등학생, 중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데 그 안에는 악성 암유발 물질도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엄마의 살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슬라임으로 대체를 시키고 그 슬라임 안에는 이 아이들을 빨리 죽게 하는 약들을 다 넣는 거죠. 이게 다 순환이 되는 거죠. 감정도 메마르게 해, 아이들의 촉감 자극도 무미건조하게 해, 병 걸리게 해. 분유수유한 애들 난 너무 불쌍하거든요. 엄마한테 그런 포근한 사랑도 못 받고 스킨십도 못 받아. 아니 어른들도 스킨십을 좋아하면서 애기들한테 스킨십을 못하게 하는 거 그건 좀 엄청 잔인하지 않나요? 엄마처럼 여기 이렇게 말랑하는 것 같아요. 클레이처럼 말랑말랑하다. 그 아이들이 클레이 자극을 그러면은 특히 그 자폐아나 ADHD 같은 친구들도 자극을 굉장히 추구한다 하잖아요. 손가락 자극.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모유 수유하는 친구들보다 분유 수유하는 친구들한테 훨씬 높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져야 이 딥스테이트는 자기들의 체제가 운영이 되는 거죠. 인구도 통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인데 이 수면 교육이라는 게 알고 보면 너무나 무서운 건데 지금 뭐 의사들도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고 뭐 변호사들도 뭐 아무 생각 없고 뭐 유행이라 하면 다 하는 거고 그걸 안 하면 마치 무식한 엄마, 유행에 뒤처지는 엄마, 애기한테 매달리는 엄마, 너는 왜 애기를 교육하지 않니? 그러니까 이름도 수면 교육이라는 말을 해놔서 교육시키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놨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교육이 아니라 학대거든요. 학대. 이제 그런 게 유행처럼 퍼지는 거죠. 딥스테이트 자녀 육아법이 마치 이름만 겉좋게 포장을 해가지고 백신처럼, 그러니까 수면 백신처럼 애기들한테 너무 잔인한 거죠. 애기들한테 이렇게 엄마 품에 안기기만 해도 뚝 그치는 애들을 2시간 3시간 동안 울다가 지치게 만드니까 그 작은 애가 어른들도 10분 꺼이꺼이 울면은 지치잖아요. 근데 아기가 그 작은 몸에 2시간 동안 엄마 찾는다고 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 커뮤니티 엄마들이랑 제가 그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하기 전에 이제 막 서로 정보 공유를 하고 생각 공유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서로가 이제 알리는데 엄마 언제 끝나? 이제 끝낼게. 이제 진실을 알리는데 우리가 이제 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커뮤니티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 노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고, 어쨌거나 저는 좌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우파 엄마들, 예비 엄마들, 그리고 이제 예비 할머니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우리 어린 친구라든지 다 아기를 낳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현명한 수면 교육도 아니다. 전 교육이란 말을 쓰지 않게요. 수면 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들이랑 있으면 인형 듯이 꼭 안고 자는 게 너무 좋거든요. 애기들도 저를 인형 듯이 이렇게 막 안고 자고 뭐 만져주고 자고 저도 애기들 만지고 살 만지고 이런 것 어렸을 때 충분히 스킨십이 돼야지 어른 돼서도 이성한테 집착을 안 해요. 뭐 촉감 인형 이런 거에도 집착을 안 하고 저는 대학교 때 뭐 친구들이 많은 편이기도 했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기도 했는데 남자애들 중에서는 바람둥이 혹은 여자의 몸만 생각하는 남자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친구로 지내는 거는 뭐 그냥 대면 지내면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자의 가슴에 집착한다. 나는 그때 너무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이 조금씩 되고 나니까 그 아이의 마음이 이해가 된 거예요. 아, 얘는 엄마 사랑 못 받았구나.
엄마한테 충분한 스킨십을 못 받았구나. 그냥 어렸을 때는 이 새끼 변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얘는 분유를 먹고 자랐겠구나. 혹은 뭐 충분한 엄마의 보살핌이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물론 남자가 여자의 살을 좋아하는 거 맞죠. 그래야 애기도 낳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저한테 굳이 엄마 언제 모르는 이성한테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이렇게 없었으니까. 산다. 마무리해. 이제 하은이가 졸려서 마무리를 원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멸공 빨간약 하나. 오늘도 굿바이. 오늘도 굿바이. 하이도 인사. 굿바이. 인사. 했는데 말로 해주세요. 나는 말 못한다고? 자기 말 해놓고서 말 못한다고 하네요. 너무 부끄러워. 부끄러웠대요. 네, 또 좋은 컨텐츠로 뵐게요. 빠이.